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요. 현재 미국 경제,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가능성이 미칠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들을 담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죠. 미국 경제 정말 침체로 가는 걸까?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. 어떤 내용들이죠? 네,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.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잠재적인 관세 정책, 이게 가져올 수 있는 물가 상승 우려,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상승, 이런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이게 단순 지표 변화가 아니라 미국 내부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할지, 더 나아가서 투자자로서 당신이 뭘 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파고들고 있더라고요. 네,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문제 같은데요. 좋습니다.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을 딱 뽑아내서 당신이 지금 돌아가는 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겁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?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, 역시 관세 이야기부터 해야겠나요?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나요? 네, 핵심은 그거죠. 관세 부과가 바로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게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는 겁니다. 자료들은 그래서 이게 결국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요. 실제로 과거에 관세 얘기만 남아도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 커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었죠. 아, 그렇죠. 물가 상승, 경기 둔화 우려, 정책하는 사람들한텐 정말 큰 부담이겠네요. 그런데 그 물가 상승 압력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건데요. 이 국채금리 상승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?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겐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정확해요.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. 자료에 따라서는 이자 비용이 국방 예산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올 정도니까요. 적자 줄이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, 뭐랄까. 배보다 배꼽이요? 네. 그리고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자동차 할부 금리 같이 실생활이랑 바로 연결된 이자율도 끌어올려서 가뜩이나 위축될 수 있는 소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요. 심지어는 금융기관들이 가진 국채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질 위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. 시장은 바로 이 점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에요. 국채금리 상승이 아주 강력한 압박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관세가 물가, 그리고 국채 금리로 이어지는 이런 연쇄의 반음이군요.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죠. 달러 가치를 직접 건드리는 그 약달러 카드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? 혹시 옛날 플라자 합의 같은 걸 생각하는 걸까요? 네, 그런 맥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.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수출 경쟁력을 좀 높여보려는 시도죠.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자료들은 일본의 엔화 강세를 막 압박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는데요. 이 경우에 일본은행은 엔화 가치를 지키려고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. 아, 국채를 판다. 그렇죠. 그럼 이게 또다시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죠. 관세가 즉각적인 물가 상승이라면 약달러 정책은 시간을 두고 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죠. 허허, 진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상황이네요.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피하려고 자료들에서 언급되는 좀 파격적인 아이디어, 그게 바로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 이런 건가요? 그 마라라고 합의라는 이름으로요? 그렇습니다. 자료들이 추측하는 그 소위 말하라고 합의라는 아이디어가 그거죠. 동맹국들한테 안보 같은 걸 제공하는 대신에 달러 약세는 좀 받아들여라. 그런데 국채 금리 오르는 건 막아야 하니까 아주 긴 만기에 그것도 이자 없는 국채를 사실상 떠안기는 방식입니다. 100년 무이자요? 네, 이자도 없이 100년 동안 돈을 묶어두라는 건데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.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가장 먼저 협상 가능성을 좀 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 것도 이런 미국의 속내를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뭔가 실리를 챙기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는 거고요. 하지만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도 이거 중간에 팔 수도 없고 이자도 없는 채권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카드죠. 정말 이 모든 판의 중심에는 역시 중국이 있는 것 같은데요. 미국의 최대 채권국 중 하나잖아요, 중국이. 어떤 수를 둘까요? 혹시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그냥 던져버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? 자료 분석을 보면요. 중국이 미국 국채를 무기처럼 쓰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.
그랬다가는 자기들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또 위안화 가치가 너무 올라서 수출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는 뭐랄까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엄청 크거든요. 아, 자충수요? 네, 이건 미국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. 미국 재무장관도 비슷한 경고를 했었죠. 대신 중국은 뭐 금융시장을 좀 더 열겠다 이런 다른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는 있겠죠. 최근에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의지를 보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여지가 있습니다. 이야,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네요.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 같은 투자자는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할까요? 자료들은 어떤 조언을 주고 있습니까?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지금 시장 변동성이 정말 크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섣부른 예측에 기반한 몰빵 투자는 위험하고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. 특히 달러 위주의 자선 구성에서 좀 벗어나서 엔화 같은 다른 통화나 요즘 가격 많이 오르는 금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. 이런 분석이 눈에 띄더라고요. 이건 달러 자산 자체에 대한 신뢰도 변화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. 신뢰도 변화요? 네.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미국의 신뢰도 변화 때문에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는 다시 오기 어려울 수 있다. 이런 전망이 나온다는 겁니다.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. 네, 오늘 저희는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 정책들이 불러올 수 있는 복잡한 연쇄 반응, 그러니까 관세에서 시작해서 물가 상승, 국채금리 급등으로 이어지고 이게 또 환율 문제와 미국, 중국, 일본 간의 그 숨막히는 수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을 자료들을 통해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. 네, 그렇죠. 강력해 보이는 관세 카드가 오히려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. 또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뢰도를 깎아먹고 이게 결국 금리 수준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, 이건 좀 곱씹어볼 만한 대목입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료들은 미중 갈등이 특정 행정부를 넘어선 좀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.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과 미국의 정책 변화라는 이런 거대한 파도 속에서 앞으로 세계 경제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이며 당신의 자산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? 오늘 저희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여정의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